KBS는 지금 국영과 공영의 사이에 있는데, 공영이라고 말하기는 좀 굉장히 부끄럽고요. 국영에 조금 가까워요, 행태가. 왜냐하면 중국의 CCTV라고 국영 방송이 있어요. 진짜 관영 방송이. 네? 중국은 신문과 방송사가 다 허가져요. 네? 중국은 이게 신문사도 우리나라 이제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출판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거기는 무조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아니면은 전부 다 이 유령 신문인 거지. 옛날로 치면 뭐 야당지, 네? 제야 신문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철저히 그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의 목소리, 그러니까 정부의 목소리,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목소리만 주로 나오죠, KBS에서. 네. 그게 국영의 성격을 아직 못 버린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의 발표 내용만 나오고, 이게 좀 이상한데? 어떤 내용은? 그렇게 느끼죠? 네. 어떤 많은 사안들에 관해서, 광우병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고, 내가 진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상한 거는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 그랬죠? 기자나 언론인이 할 수 있는 게 물어보는 거, 그렇죠? 물어보는 거, 세상에 일어나는 걸 물어보고, 중요한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를 간추려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를 않는 거야. 국영방송의 특징은 그거예요. 물어보지를 않아.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어. 다는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이 사람도, 청와대 출입기자도 또는 뭐 어디 정경련 출입기자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더 똑똑한 사람들일 거니까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어보지를 않아. 제대로 여러분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게 물어봐져서 그게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최근에? 그게 국영인 거야. 정부가 하고 싶은 말만 쫙 나오고,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는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 그게 국영이에요. 공영은 시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그거 이상해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증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지를 않아. 그죠? 21세기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막 인터넷이 붐이 일어나더니 SNS라는 게 이게 융성하기 시작했잖아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언론사, 특히 저같이 언론인 활동을 밥으로 하면서 밥을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그 전문 직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 아까 그 두 가지 이야기했죠. 물어볼 수 있는 거하고 게이트키핑 할 수 있는 거. 한 수천만 가지 일을 뭐 한 600가지나 40가지로 줄일 수 있는 거. SNS가 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아마추어 전문가들도 막 널려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전문가들도 많고. 물어보고, 게다가 자유시장 경제처럼 자연스럽게 게이트키핑이 돼요. 설득력 있는 말들이 계속 탑라인으로 가는 거지. 어? 이걸 언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게이트키퍼의 시대에서 게이트 와처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이걸로 밥벌이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게이트키핑 능력이, 게이트키핑 권한이 우리의 거의 유일한 권한 중에 하나였는데, 물어보고 게이트키핑 편집할 수 있는 거. 근데
대중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 대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옆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온라인상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 중에서 합리적인 말들이 탑라인에 올라오고 그 중에서 가장 자기들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떤 이슈로 대두가 되고, 네? 그걸 그리고 대중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클릭 한 번만 눌러줘. RT, 좋아요, 뭐 이런 거. 네? 그럼 그게 게이트 와처예요. 그게 힘이 돼서 300, 400의 좋아요, 1000, 2000의 RT가 모이면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콘텐츠를 만들려고 왔다는 사람들인데 뭐 얼마나 밥벌이하게 힘들어지겠습니까? 앞으로. 그죠? 옛날에는 정보를 다 독점하고 몰랐어요. 왜냐면 다 분절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할 수 없고 서로 여러분들 질문할 수 없고 뭐가 제일 중요한 사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네? 굉장히 위험하지. 기자나 언론인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는 있지만 돌파구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영방송은 시민사회에서 출발해서 시민사회의 관점으로 시민사회 콘텐츠를 담아서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게 공영방송인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이 정도의 중앙방송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걸려요. 그것도 될지 말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뭐 공채 한 번만 보면, 예? 운 좋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실력도 있겠지만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검증이 안 됐지. 그래서 1, 2년 차 때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실수를 했었을 때 이게 어떤 일이구나,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구나 느낄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기자는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힘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힘센 사람들은 다양한 그 홍보 자료도 있고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스텝도 있고 박사들도 옆에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홍보실도 있고 공보실도 있고 지들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에? 우리 없어도 돼. KBS 없어도 돼. 이명박 대통령 KTV도 가지고 계시고 아리랑 TV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채널이 있어요. 우리는 공용이야. 제발 좀 냅둬. 우리는, 네? 우리는 정부나 기업의 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고요. 힘이 약한 사람들 위주로, 그 관점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 관점 위주로 아이템을 잡고 그 관점 위주로 보도나 프로그램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공영방송이에요. 정부를 선전하고 싶으면 선전하는 조직은 프로파간다. 나치들이 만들었던 선전, 에? 선전상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지. 뭐하게 공영방송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거는 힘센 사람들 말고 힘 약한 사람들,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잘 목소리 못 내는 사람들에 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공정이나 그 객관이나 뭐 언론 자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제가 평생, 그리고 우리 인류가 평생 실현할 수 없는 어떤 이상이에요. 그 이상을 가지고 조금씩 그 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 하면서 깨지고 이게 아니었나 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오히려 더 문제였나 봐. 저도 편견 있고 다 편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깨트려 가면서 조금이라도 진실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게 공정이고 객관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언론 자유가 보장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언론이 많이 다각화돼 있고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조례할 것이다 옛날부터 말씀하셔서 이제 많은 다각화되는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들의 생활 다른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어떤 그 시선이 올바른 시선을 만들게 해야 되는 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아, 그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걸로 끝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까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말의 연장선상인데 19세기나 20세기 때 언론을 어떻게 봤냐면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만 봤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서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대중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대중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상을 비출까는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언론학에서는. 왜냐, 아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절대적인 객관, 절대적인 공정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그냥 제공을 해주고, 이게 일종의 그 아이디어의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장과 의견과 사실들을 시장처럼 쫙 펼쳐놓고 그거를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훨씬 더 대중에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그 반론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떤 한 곳에서, 공영방송 같은 곳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과 사실들이 모여져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합의를 봐야 합리적 민주주의가 도출되고 의사결정이 마련되는 어떤,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 공론장으로서의 공영방송의 역할은 포기할 수 없다. 리셋! 리셋!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